캐나다에서 노숙자로 내몰리는 시니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론토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노숙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 증상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들 쉼터에선 50세 이상을 시니어로 분류합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노숙자 쉼터에 수용된 사람 가운데 50세 이상의 비중이 2005년 13.5%에서 32%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토론토 지역 노숙자 쉼터의 경우 60세 이상 비율이 2018년 10%에서 2021년 15%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토론토 시 쉼터 집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500여 명이지만 45세에서 64세 사이가 3천여 명에 달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쉼터에서도 난민을 제외하면 50세 이상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0%에 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숙자로 내몰리는 시니어가 증가하는 건 주택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홀로 사는데 도와줄 가족이 없어 집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나게 되고 집이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도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주거 위기로 쉼터를 찾는 50세 이상이 늘어나는데 쉼터는 병원이나 장기 요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쉼터에서 치매나 다른 건강 문제를 겪어도 제대로 지원이나 치료를 받기 어렵고 또 목욕이나 음식 섭취, 용변을 볼 수 있는 인프라도 쉼터엔 거의 없습니다. 노인 전문 쉼터가 있더라도 의료 지원 서비스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빈곤 속에 노숙자로 내몰리는 시니어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주택 전략을 개발하고 또한 공중보건과 주택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상네트워크가 여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에는 햇빛이 더 쨍쨍하고 기온도 더 높겠지만 지역에 따라선 허리케인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온타리오와 퀘벡주는 6월은 예년보다 시원하지만 7월과 8월에는 무더운 찜통 더위가 덮치고 폭염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또 무덥고 습한 더위가 9월까지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3년 전과 같은 역대급 폭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과 달리 무더운 날이 줄고 또 지속적이지 않으며 다소 건조할 순 있어도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버타주는 전형적인 여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엔 이전 수준만큼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 극심한 가뭄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서양 지역도 7월과 8월에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다만 이 지역에는 허리케인과 폭풍이 남쪽에서 상륙할 위험도 있습니다.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주는 무덥고 건조한 여름이 예상되면서 산불과 연기 위험이 높고 가뭄도 우려됩니다. 누나북과 노스웨스트 준주 역시 무더위와 가뭄에 산불과 열악한 공기질이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렸다가 이들에게 차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5시 45분경 욕지역 로이드타운 오로라 로드 남쪽 400번 고속도로 북부 방면 도로에서 불안하게 질주하던 픽업 트럭이 트랙터 트레일러 2대와 추돌했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착한 운전자 2명이 차를 멈추고 도와주기 위해 내렸는데 그쯤에 픽업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선 이들 중 한 명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이 남성과 여성이 타고 있던 픽업 트럭은 할텐에서 도난된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난 피해자를 도우려다 눈앞에서 차를 도난당한 피해 운전자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차문을 잠그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번처럼 차를 도난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안타까움을 전한 경찰은 그렇다고 타인은 외면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주변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2010년형 회색의 혼다 핏 차량을 수배하고 달아난 남녀 용의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과 중앙 분리대가 심하게 파손됐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 주변을 정리하는 동안 2개 차선이 폐쇄되면서 출근길 심각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온타리오주 토론토 청년들은 특히 더 취업에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2.8%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온주의 청년 실업률은 15.1%인데 토론토는 이보다 더 심각해 실업률이 16.8%에 달하면서 2014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실업률이 이처럼 높은 건 도시 인구가 많은 데다 이를 찾는 구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청년 인구가 노년 인구를 앞지르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밀레니얼과 Z세대 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베이비붐과 X세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놀스옥의 영스트리트과 컨머 애비뉴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이 건물 10층에 있는 유닛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남성 1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아침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지난 주말 생클러 애비뉴 웨스트와 옥우드 애비뉴에서 발생한 성범죄 용의자 영상을 공개하고 추적 중입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근육질 체격인 용의자는 지난 토요일 새벽 1시경 버스에서 내린 16세 여학생을 뒤쫓아와선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했으며 범행 당시 검정색 티셔츠와 바지, 흰색 밑장이 있는 검정색 신발을 신었습니다. 한 승객이 여객기 안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오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테라스에서 엘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던 웨스트젯에서 한 남성이 이륙하는 내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편집증 증세를 보이며 출구를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항공기를 돌려 테라스 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경찰이 기내에 들어오기 전까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은 승무원들이 남성을 제지한 뒤 경찰에 인계했으며 이 남성은 이륙 전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정신건강법 위반으로 남성을 체포하고 지역 병원에 이송한 가운데 웨스트젯은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고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참고 기다려준 승객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소셜미디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교육청이 더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토론토와 필, 오타와 지역 교육청 5곳이 거대 소셜미디어인 틱톡과 메타, 스냅챗을 상대로 45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6지역과 더퍼린 앤 필, 오타와 지역의 가톨릭 교육청 3곳, 트릴리움 레이클랜드 디스트릭트와 나야가라 교육청 그리고 토론토와 미시사가 사립학교 2곳이 26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역시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사고 등을 점점 더 방해하고 이로 인해 집중력과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재설계를 기업들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소셜미디어가 문화나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동 및 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2021년 온주 7에서 12학년 학생 중 91%가 매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으며 이 중 31%는 하루에 5시간 넘게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활동 중인데 현재 캐나다의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 변인 KP2와 KP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코로나 감염자 2명 중 1명이 이 변이에 감염됐으며 개인에 따라 증상이 전혀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있는데 이는 나이와 건강, 기저질환에 따라 다르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백신 접종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중증으로의 악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 백신 접종은 독감 백신 접종과 같은 시기에 진행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한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영상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는 오는 6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워크숍 상영회가 열린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자선단체 지원을 받아 지난달 3주 동안 광역 토론토에 거주하는 15에서 24세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마트폰 영상 제작 워크숍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영상을 제작해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